굿모닝 OBS와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안전한 경기. 개편과 함께 굿모닝 OBS가 마련한 안전 코너죠. 안전한 경기 기획 시리즈. 오늘은 다가오는 우기에 대비한 안전 점검과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산사태, 과연 어떻게 예방할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박구병 SQ 엔지니어링 부회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부회장님, 그 약간 시기적으로는 좀 이른 듯 하긴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여름철 재난 대비와 관련된 그 우기에 대비한 그런 사고들 저희가 좀 알아볼 텐데 가장 주목할 부분은 뭘까요? 네, 매년 당하는 재해입니다만은 이상 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를 꼽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국지성 집중호우는 우리가 손쓸 여를이 없다라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침수와 범람 그리고 비탈면 붕괴 등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그 집중성 호우 하면 정말 끔찍하잖아요. 이게 눈 깜짝할 새에 물이 불어나고. 네네. 그러면 이 여름철 집중호우 가장 우려되는 재난 상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 지하 차도에 침수라든지요. 그다음에 집안이 열악했을 때 발생하는 산사태, 또 집중적으로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하천 범람, 또 도시에서 저지대의 침수라든지 우리가 참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반지하 주택 침수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한 집중 후의 피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예가 좀 있을까요? 매년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오송 지하차도 침수가 있었고요. 이게 23년도였나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한 2년 전 2년 전이었죠. 되겠죠. 그래요. 이거 있고 그다음에 저기 그 방금 이제 오송 지하차도 말씀하셨잖아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점들 많이 연구가 됐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이제 크게 네 가지 정도의 개선을 좀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지하차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지하차도의 그 앞에 있는 자동 진입 차단 시설 또 혹여 그 지하차도에 갇혔을 때 피난할 수 있는 피난 시설 이런 것들을 좀 증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물막이 즉 차수판이죠. 이런 것을 좀 강화를 했고 이 바닥에다 놓는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입구에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물이 들어왔을 때 가급 좀 배수를 좀 빨리 해야 되겠는데 그 배수 용량을 크게 키웠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통합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하차도 관리 주체라든지 하천관리기관 또 주변에 건설 공사장이 있다라면은 건설사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좀 구축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하차도 침수 위험 지역이 많이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 관리해서 지금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방금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 오송 지하차도에 국한된 거죠. 이제 그 사고 이후에 전국에 이제 지하차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아주 지자체에서 열심히들 하셨지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안전 점검은 정부 부처 그리고 지자체가 중심이 돼야 될 텐데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될 핵심 사항은 뭡니까? 금년에 이제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이러한 시스템들이 실제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실물 중심으로 점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정을 해서 여러 예방 재난 대비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빠진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 지자체별로 이제 담당이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리고 또 전기가 단전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그 유류 사용 비상 발전기가 작동을 하는지 이런 거 점검을 하는 것이 좀 좋겠고요. 또 통합재난 시스템을 구축을 하더라도 이게 작동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불시에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 관련 기관들이 예. 상황 대비를 잘 하고 있는지 훈련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는 것이 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앞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런 침수 피해 중에 이 반지하 주택 침수 이것도 진짜 사건 사고로 많이 나오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미리 저희가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반지하 주택에서는 우선은 물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수가. 예, 예. 하수가. 그래서 하수구 그 입구에 예. 하수 역류 방지 시스템이 시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물이 찼을 때 집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하수구를 막는 거죠. 그 역류 방지 시설이라고 하는데 그 시설을 좀 꼭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각 지자체에서 네. 무상으로 해주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비용이 그럴 거 얼마 안 드나요? 많이 안 들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건 미리미리 좀 해야 되겠고요. 예. 또 가급적이면 창틀이라든지 이런 데 빗물이 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시설도 필요하겠고 모래주머니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고 예. 가능하다면 또 물이 들어왔을 때 빨리 배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소형 양수기도 좀 준비를 해놓으면 좋겠다 그런 예. 생각이고 또 예. 물이 들어왔을 때 본의 아니게 감전될 우려가 또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반지하에서는 저지대에서는 그 누전 차단기 작동 여부 이것도 점검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럼 방금 말씀하신 차수판, 뭐 소형 배수 펌프, 누전 차단기 작동 여부 뭐 점검 아니고 다 집주인의 몫입니까? 그렇죠. 예, 그렇구나. 이거는 뭐 다 세대별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이죠. 예. 그 만약에 집주인이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면 이걸 요청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 담당하는 부서에 연락해서 우리 집주인이 안 해줍니다 이렇게. 예, 도와좀 달라 이렇게 해주면 또 하시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여름철 집중 후 토사 유실 구조물 붕괴, 이거 가장 중요한 것도 이제 건설 현장에서도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건설 현장 내에 있는 토사가 현장 밖으로 나가서 도로를 덮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또 하천을 이렇게 이제 하상을 높여가지고 범람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예방을 해야 되겠는데 현장에서 빗물이 현장 밖으로 직접 나가지 않도록 침사지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큰 웅덩이 같은 걸 파서 현장 내에 모든 물은 그곳에 모였다가 나가게 하게 되면은 그 흙이라든지 모래 같은 경우는 그 웅덩이에 모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물만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이제 침사지도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또 비탈면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흙이 내려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방수포 있지 않습니까? 파란 그 비닐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다들 이제 시설 주체, 그러니까 그 건설 주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뭐 종종 점검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수시로 또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워낙 그 강우가 많다든지 장마 기간이 길었을 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철저히 준비를 좀 해야죠. 근데 이 건설업체 쪽에서는 만약에 만에 하나 피해가 생겼다, 그래서 사망 사고가 생겼다, 그랬을 경우에는 하소연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뭐 이 자연재해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일단은 그 사고의 원인은 건설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 1차적인 책임이다. 1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예방을 철저히.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갖고 그에 따른 조치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제 들어가는 거네,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소건설사까지 다 포함이 되죠. 그 지난번 이제 신안산성 공사 현장 붕괴, 이게 참 그 정말 끔찍했던 사고인데 이 땅꺼짐이 정말 무서워요. 비가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집안이 약해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또 그 땅속이 비어 있을 때 그 자체 하중에 의해서 내려앉는 현상, 요게 이제 땅꺼짐, 소위 말하는 싱크홀이지 않습니까? 요것은 깊이 굴착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땅 속에 그 여러 가지 지장 매설물이 있을 때 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노후 하수도관이라든지 상수도관은 없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 기관 시설들이 수명이 지금 보통 한 40년, 길게는 50년 된 것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이런 데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땅속에 비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GPR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GPR, GPR이라는 게 그라운드 페네트레이팅 레이더라는 게 있는데 우리 엑스레이 찍는 거하고 같은 거죠. 다 보여요.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그 탐사 장비들의 성능이 2m 깊이 아니면 2.5m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 정도면 어떻게 깊숙한 겁니까? 어떠죠? 얕은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장비 개발이 지금 시급하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GPR 탐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이제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땅 꺼짐 현상을 예측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계측기라는 거를 좀 설치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마철에는 그러한 계측기에 확인하는 그 빈도를 좀 높여서 실시간으로 땅 꺼짐의 징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살피는 그러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땅 꺼짐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가 좀 이상합니다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 땅 꺼짐 전조 현상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약간은 이제 징조가 있다면은 평소에는 물이 고이지 않았던 어떠한 지표면이 비가 많이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만 물이 좀 고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집안이 침하된 거죠. 그런 경우 또 하수도에 그 점검하기 위한 맨홀이 군데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내려가다가 물이 흐르다가 갑자기 인접 맨홀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옆에 있는 맨홀과 옆에 있는 맨홀 사이에 하수관이 파손이 돼서 그 하수가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로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예전에 그 제 기억으로는 강동구에 있었던 땅 꺼짐 현상이었는데 그때는 사고 직전까지 이게 그 차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꿀럭꿀럭하는 그런 영상들이 포착이 됐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표면까지 그 싱크홀 현상이 발생하기 직전에 밑에가 공곡이기 때문에 공백이 있다. 공백이 있기 때문에 공백이 없는 부분과 있는 부분에 그 받쳐주는 압의 차이에 의해서 꿀렁꿀렁하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전조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대표적인 현상이죠. 대표적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오기까지는 거의 상황이 이제 직전이다. 사고 직전. 이렇게 보셔야죠. 그런 것들을 우리 청취자분들이 운전하시면서 봤다 그러면은 이제 신고를 하는 게 좋잖아요. 어디다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즉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구청 같은데 전화번호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119가 119 하면 돼요? 거의 약방에 감춰있듯이 하면은 또 119는 유관 기관의 연락처를 다 알고 있고 공개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119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하겠다. 그런 거죠. 저는 지금까지 이거 신고를 어디다 해야 되지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119 아주 간편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기반 시설 관리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배수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중 호수 호우 때 어떤 작업이 좀 이루어져야지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준설을 좀 잘해야 되겠죠. 준설. 그 퇴적되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내는 거죠. 요즘에 보니까 이제 뭐 그 하수도 준설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물은 빨리 흘러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맨홀 뚜껑이 막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담배꽁초라든지. 담배꽁초 많은 예전에 강남역 그 침수 때도 보면 거기 담배꽁초가 진짜 많았잖아요. 그게. 그 담배꽁초가 비닐입니다. 플라스틱입니다. 미세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물에 녹지를 안 해요. 우리는 이제 종이로 생각하고 그냥 무심코 버리면은 녹아서 내려가겠지 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하수 구멍을 막는 거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름철에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무판 같은 것으로 그 맨홀 뚜껑을 덮어놓는다고요.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덮어놓는다. 못 올라오게. 그러면 이게 이제 물이 못 들어가니까 도로면이라든지 이 대지에 물이 차는 거죠. 그래서 냄새가 한다 하더라도 장마철에는
그 덮어놓은 그 하수구 뚜껑을 좀 열어놓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요. 예. 특히 이제 플라스틱, 비닐 예.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유속을 저하시키고 하수구를 막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본인께서 운영하시는 이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가게가 이제 저지대에 있다라고 네, 하면 네. 그런 이런 침수될 수 있는 그 뭐라고 그러지 배수구 이런 걸 미리 좀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퇴적물은 없는지 예. 또 혹시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 이런 것들이 하수구를 막고는 있지 않은지 예. 그리고 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하수 역류 방지 시설 있잖아요. 이것들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물을 버렸을 때는 그 하수 역류 방지 시설이 문이 열려서 물이 나가야 되는데 예. 맨홀에 물이 찼을 때에는 그 뚜껑이 닫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은 뭐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점검을 좀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꼭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서 물을 내보냈는데 그게 잘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좀 약간 의심스러운 거네요.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이제 산사태 위험 한번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산사태 하면 2011년에 있었던 그 우면산 사태 있었잖아요. 이 산사태 징후 이것도 뭡니까?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산사태 징후는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나무가 물결치듯 흔들린다. 이것은 이제 땅이 흔들린다라는 거죠. 지방이 흔들리게 되면 이제 토성류라든지 이런 것을 발생을 해서 산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갑작스럽게 천둥 소리 같은 것이 땅 속에서 들린다. 이건 땅 울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 땅 울림. 이건 지진은 아니잖아요. 지진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집안에 국부적으로 흔들려서 이제 나는 소리죠. 그러면 이제 산사태 위험 징조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평소에 물이 잘 나오던 그 샘이라든지 하천 이런 데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수터 이런 데서 땅 속에서 물길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땅 속에서 지형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산사태의 징후다. 반대로 갑자기 물이 많이 나온다든지 솟는 거예요. 분수 마냥. 이걸 이제 피압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땅이 움직여 가지고 물을 밀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산사태의 징후. 그렇군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그 우면산 사태 때 이런 징후가 포착이 됐던가요? 비가 오는 아침이었었죠. 8시경이었기 때문에 징후는 있었는데 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관측을 할 수 있는 장비도 없었고 쉽진 않네요. 이게 징후는 있다고 해도. 않는데 근데 예방은 좀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벌목을 하고 벌채를 하고 나서 그 나무들을 함부로 그 산에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걸 가지런히 정리를 해서 계곡이 아닌 산 등성이 같은데 쌓아놔야 되는 거죠. 그 벌채한 잡목들이 물과 같이 섞여서 내려오게 되면은 흙을 밀어내면서 이게 이제 산사태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흙만 내려오기보다는 그 나무들이 같이 내려오니까 더 많이 밀려올 수 있다. 많이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또 태풍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큰 나무들이 넘어질 때 뿌리채 흙하고 같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웅덩이가 생기거든요. 이 웅덩이에 물이 고였다가 빗물이 고였다가 넘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가 넘치면 괜찮은데 주변에 여러 개의 웅덩이가 넘쳐서 물이 어떠한 수로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산사태의 아주 큰 원인이 되고 또 요즘 많이 이제 그 파묘라고 그럽니까? 그 묘지를 이장하기 위해서 그것도 영향이 있어요. 그 웅덩이도 반드시 메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되는 게 애석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도심지에 보게 되면은 아니면은 우리 경기 이북 지역에 보면 도로변 주변에 옛날 그 교통을 하고 전시에 사용하기 위한 교통호가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그 산 등선에 훈련을 하기 위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파는 그 교통호가 있는데 현재는 그 관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통호에 물이 고였다가 어느 한 부분에서 터지게 되면은 그것은 큰 수로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때
그 토속류가 발생하면서 산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그 교통호, 군인들이 사용했던 교통호의 물 관리, 예. 이거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산사태 났을 때 내 몸은 또 내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지켜주지 않으니까. 네, 네, 네. 예, 뭐 행동 요령, 대피 원칙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산에서 그런 징조가 보였을 때는 예. 가급적이면은 넓은 개활지로 좀 이동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비를 만났을 때는 좀 역시 예. 높은 곳으로 이제 대피를 해야 되겠고요. 높은 곳으로 가야 돼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비 오면 예. 빨리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물량이 많아지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높은 그러니까 곳으로. 이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것만 능사가 아니라 올라가서 이제 구조를 요청한다. 그렇습니다. 예. 뭐 또 이러한 산사태도 있고 또 장마철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전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물이 고여 있는 곳에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물속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웅덩이도 있을 수가 있고 뚜껑이 열린 맨홀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물속에 또 전기가 흐를 수도 있잖아요. 감전의 우려도 끔찍합니다. 있고 예. 끔찍하죠. 그리고 그 물속에 또 유해 화학 물질이 있을 그렇죠. 수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물이 고여 있는 곳에는 피하는 것이 좋겠고 또 물이 흐리긴 흐르는데 소하천이라 하더라도 물살이 센 경우가 있어요. 여기를 걷는다든지 들어갔을 때 넘어지게 되면 중심 잡기 어렵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휩쓸리는 거죠. 네. 또 집에 또 빨리 가시려고 보면 이게 집 주변에 무슨 하천들이 있는데 뭐 다리 많이 건너시잖아요. 요즘 예쁘게들 많이 조경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건너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 되게 위험해요. 그 전에 막아놔야 되겠네요. 그 지자체 이런 데서도. 그렇게 못 조치를 가시게. 하시죠. 예. 제방길 같은 거는 대피하실 때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6월 오고 7월 오면 이제 우기가 이제 본격적인 우기가 올 텐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 우기 오기 전에 좀 비상용품 같은 걸 좀 갖춰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제일 필요한 것이 이제 물을 좀 준비해 놔야 되겠죠. 생수. 비상 물품으로는 그 다음에 뭐 각종 비상 식량도 좀 준비해 놓는 게 좋겠고요. 비상 식량 뭐가 있을까요? 라면? 뭐 라면도 있고 요즘에 그 인스턴트 식품이 많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 일방적이네요. 뭐 그렇죠. 지진 날 때나 뭐 이럴 때 필요한 것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끓여 먹을 수 있는 렌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기도 안 들어오고 가스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부탄 가스도 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 또 어르신들이 필요한 그 대피를 하실 때 깜막 놓고 가시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보청기, 틀니, 고혈압약 이런 것들. 고혈압약. 그렇죠. 매번 드시는 거. 꼭 챙기셔야 돼요. 그거 중요하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스마트폰에 재난 문자 수신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놔야 됩니다. 네. 근데 어르신들 그걸 잘 모르시거든요. 그 시끄러워서 꺼놓는 경우 많아요. 요거 꼭 활성화해 놓는 것이 재난 정보를 듣는데 가장 빠르게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 생활 주변에 대피 장소는 확인을 해 놓으셔야 되겠고 이런 사태 있을 때 어디로 가야겠다. 그렇죠. 그리고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저기 뭐 시골 같은 데는 뭐 마을회관 거기가 포스트가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산세태가 나는데 마을회관 거기만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과 비탈과 많이 떨어지는 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이장님이 잘 알고 계세요. 시골 같은 경우는 이장님 역할이 여기서 중요하네요. 중요하시죠. 어떻게 보면 뭐 재난의 책임자죠. 그래서 이장님의 안내에 따라서 대피를 좀 하셔야 되겠죠. 꼭 여기가 무슨 뭐 농촌 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심에도 이 산 옆에 지어진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뭐 동대표들 말 얘기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올 여름철 이 집중호우로부터 이 재난 안전을 위해서 이 청취자분들께 당부하실 말씀 부탁드릴게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그 대피소 확인은 하셔야 되겠다. 물 고인 곳에는 가시면 안 되겠다. 그다음에 세대마다 누전 차단기 작동하는지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필품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물 준비하시는 거, 그다음에 후레쉬 뭐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 평소 드시는 약, 약 준비하시는 거, 그런 것들은 좀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구병 SQ 엔지니어링 부회장과 안전한 경기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